안녕하세요. AI 시대. 여러분의 공부 정말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직도 공부하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그만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200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방식, 그러니까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는 식의 공부 모델이 이제는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고요?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잘하니까요. 이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경고는 정말이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책 에이트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부, 특히 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가 오히려 우리를 AI의 지시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기계가 완벽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굳이 따라하려고 애쓰는 꼴이니까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일자리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구조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기술 봉건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제시한 개념인데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땅을 가진 영주가 모든 걸 가졌잖아요. 미래에는 바로 이 AI라는 기술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영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들은요? 그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농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미래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중산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딱 두 계급, 그러니까 극소수의 AI 영주와 나머지 압도적 다수의 플랫폼 농로로 나뉜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만약 이 AI 기업들이 국가 세금의 대부분을 내게 되면 세금을 거의 내지 못하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암울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행히도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희망의 열쇠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무려 1842년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이미 간파했어요. 기계는 명령을 수행할 뿐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고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뒀던 전설적인 신의 한 수, 그건 계산으로 나온 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인간의 직관, 창의성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AI의 계산력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지만 창조력의 영역만큼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AI가 잘하는 계산, 암기, 패턴 분석, 이런 걸로 AI랑 똑같은 운동장에서 싸우는 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를 갈고 닦아야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상상해내는 창조력, 그리고 본질을 파고드는 왜? 라는 질문.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윤리적 판단력,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지성 작가가 제시한 8가지 생존 법칙을 중심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뇌를 되찾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긴데요. 스티브 잡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정작 자기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엄청나게 막았다는 거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거죠. 디지털 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 뇌가 생각하는 힘을 잃고 그저 소비만 하게 된다는 걸요. 창의력은 멍 때리는 시간, 그 창조적 심심함 속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창조자의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혹시 평생 유치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블록 쌓다가 무너뜨리고 또 쌓으면서 배우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질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기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AI는 데이터는 분석해도 사람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혁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답이 없는 예술을 보면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전혀 다른 분야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AI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는 알려줘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왜를 찾는 힘이 바로 우리를 AI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술을 다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고유의 인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이 디지털 도구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지배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최재분 교수가 말한 포노 사피엔스, 즉 스마트폰을 우리 몸의 새로운 장기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시간을 뺏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김대식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한 답을 수십만 개씩 내놓아도 그 시작은 결국 인간의 질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상상력, 여기서부터 미래의 모든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AI라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마에스트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알고리즘이라는 악보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연주되는 수많은 악기 중 하나로 남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거대한 벽난 앞에서 뭘 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디지털 안식일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을 꺼두고 우리 뇌에게 진짜 휴식을 주는 겁니다. 둘째, 질문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검색창부터 켜지 말고 일단 나는 정확히 무엇이 궁금한가 하고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낯선 경험을 찾아 나서세요.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보고 안 보던 장르의 영화를 보고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거죠. 익숙함을 벗어날 때 우리 뇌는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미래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준비된 인간에게 AI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줄 거예요. 기계를 주의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진짜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